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종류 및 구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CRT와 FPD로 구분됩니다. CRT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브라운관이고요. 그리고 FPD는 보시는 것 같이 LCD, PDP, OLED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 팽팽한 TV는 전부 다 평판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CD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TV는 LCD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때 PDP는 나왔다가 현재는 없어진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LED는 최근에 그 휴대폰용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LG에서는 TV를 만들고 있고, 삼성에서 큰 틈닷으로 T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용하기 때문에 OLED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으로는 PM이라는 게 있고 A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T입니다. CRT는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가 편향 코일에 의해서 유도되어 섀도우 마스크를 지나 브라운관 표면의 형광 물질과 충돌하여 빛이 나는 원리로 구동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자총이 있고요. 전자총이라는 것은 양극과 간극의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면 특정 영역에서 전자가 발생하는데, 이걸 전자총이라 하고요. 이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를 특정 영역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요 편향 코일이 이용됩니다. 편향 코일에서 전자를 특정한 영역으로 여기 맺히게 됨으로써 여기 있는 형광 물질을 발광하게 되고, 그게 돼서 저희가 그 발광되는 빛을 보게 되는 게 이 CRT 원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죠. 전자가 일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전자를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여기 맺히진 않겠죠. 그래서 진공의 불완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CRT는 보시는 것 같이 요 볼록이죠. 볼록 브라운관인데, 뭐 거의 TV가 브라운관 TV가 없어질 때쯤 돼서 슬림 TV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브라운관의 CRT를 진공관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합니다. 유리로 만든 진공관 같은 걸 쓰거든요. 무게가 상당했고 부피도 크고요. 그에 비해서 LCD는 평평하고 얇고, 그래서 최근에는 LCD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CD입니다. LCD 디스플레이인데, 여기는 백라이트가 빛을 발하면 이 빛이 일종의 평강 구조를 가진 액정을 통과할 때 빛의 밝기가 조정되고 색 필터를 통과하면서 RGB로 변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라이트죠. LCD는 자발광이 아니라서 어떤 광원이 필요합니다. 광원이 있고요. 그 광원이 빛이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액정 셀,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빛이 색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RGB 색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 눈에 색이 보이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 보면 TFT 자체에게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의 액정이 움직이면서 빛이 통과할지 말지에 대한 스위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백라이트에서 빛이 나오면 요게 의 액정에 의해서 빛을 통과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선택하게 되고, 그 나온 빛이 요 칼라 필터를 통해서 RGB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백라이트입니다. LCD는 백라이트가 항상 온 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LCD의 백라이트는 항상 온입니다. 그래서 명암비가 안 나오는 거죠. 빛이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LCD하고 LED가 있는데,
뭐 QLED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부 다 LCD입니다. LCD의 종류고요. 그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원인은 요 광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요 광원이 형광등이냐 아니면 LED냐 아니면 뭐, 뭐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 LED도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PDP입니다. PDP 디스플레이인데 전극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면 내부 기체에서 플라즈마 방전이 생기고 이때 나오는 자외선이 형광물질과 충돌하여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플라즈마. 이게 그 CRT의 특성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고요. 그 CRT의 단점은 그 그 전자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큰 전자총과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불안관이 필요했는데요. 그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면상에서 그런 동일한 특성을 볼 수 있게 만든 게 PDP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PDP는 요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 안에 진공상에 요 안에 진공이 돼야 되겠죠. 진공상에 기체가 있고 이 기체에 전압을 걸어주면 플라즈마 상태의 그 이온 상태가 되는데요. 기체가 이온 상태가 되고 그 이온 상태에서 자외선이 나오고요. 그 자외선이 나온 자외선이 이 형광 물질과 만나면 RGB로 빛이 발생되고 그 빛이 저희들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압이 걸리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발생하면 또 열이 나겠죠. 그래서 플라즈마 요것 때문에 전압도 많이 쓰고 전류를 많이 쓰는 거죠. 전기를 많이 쓰고 그리고 플라즈마 PDP 디스플레이 켜놓으면 떳떳한 게 요 플라즈마를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많이 생산되다가 2014년도에 거의 단종이 됐죠. 그러니까 2004년부터 뭐 생산되긴 했는데 2004년부터 LCD가 급격하게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었죠. 그러면서 LCD보다 PDP 뭐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LCD 가격면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PDP는 거의 생산이 중단되고 LCD만 계속 생산되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OLED입니다. OLED는 음극과 양극에 전압을 걸면 각각의 극에서 전자와 전공이 주입됩니다. 주입된 전자와 전공이 발광청에서 만나면 빛을 발하는 구조인데요. 요 발광청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OLED 발광 원리인데요. 에노드에서 플러스 전공이 들어가고요. 캐소드에서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 주입 캐소드에 이온이 나오고요. EIL 전자 주입청 그리고 ETL 전자 이동청 되고 그 다음에 EML 발광청 여기서 빛이 발하는데요. 또 에노드 쪽에서도 전공 주입청이 있고요. 전공 이동청이 있습니다. 요 역할은 전자가 잘 이동되고 전공이 잘 이동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놈이고요. 결국은 요 중간 지점 요 EML청에서 만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전자와 전공이 만나고요. 만나고 그게 뭐 역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저 상태로 빠지면서 빛이 발생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유기물에 전기를 가하면 결국 빛이 발한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광입니다. 자체가 빛을 발생하고 있죠. 그 LCD처럼 뒤에 백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은 LCD보다 가장 심플하게 이 구성이 되는데, LCD는 뒤에 광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광원이 요 TFT 쪽으로 다 들어오게 하면, TFT OLED 요 청으로 이 광원 자발광이기 때문에 이 TFT 청 자체가 OLED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발광 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자체가 그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인캡이랑 글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대기 상태에 그런 습도라든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해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을 가해주면 이 빛이 그대로 저희한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뭐 OLED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LCD는 한국에서도 많이 사업을 접고 있고, 대신에 OLED는 많이 뭐 정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LCD와 OLED 비교를 해볼게요. LCD는 백라이트 유닛이 있죠. OLED는 백라이트 유닛이 없습니다. 그리고 폴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빠지고요. TFT, TFT OLED, 셀, 요거는 액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컬러 필터, 컬러 필터는 뭐 OLED에 정착하는 거랑 OLED 유기물 있는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건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청으로 보면 얘는 한 청에 다 있는 거고, 얘는 백라이트, TFT, 컬러 필터 요 세 가지가 요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화면으로 빛을 보는데, 뭐 아까도 LED 패널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HIR, HTL, EIL, ETL 청이 있고요. 그 다음 EML 청에서 RGB 패턴에서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어쨌든 OLED의 특징은 유기물청이 발광한다. 유기물청에서 자체적으로 빛이 발하고 그 빛을 저희가 바로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PM 모드가 있고요, AM 모드가 있는데, PM이라는 거는 수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가로, 세로, 라인별로 전압을 가하여 작동하는 OLED로 가격이 저렴하고 양산 용이하나 고해상도 대화면 구현이 어렵다. 그 PM OLED라고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PM OLED는 라인성으로, 그러니까 여기 RG가 있는데요. 뭐 RG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한계가 구동하는 게 아니고 이 라인 전체가 한 번에 구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전체가 구동하죠. 한 줄 전체가 구동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AMOLED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각 발광 소자마다 스위치를 붙여서 제어할 수 있는 방막 트랜지스트 반도체를 부착한 방식으로 제작이 어렵고 가격이 높지만 섬세한 색 표현이 되었고요. 대형하게 유리하고 소비 전력이 절감됩니다. AM은 RG가 있는데 요 각 R을 스위칭 역할을 하는 TFT가 들어가 있어 갖고요. 요 R 자체를 온오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R 하나를 제어하느냐 아니면 R이라는 라인 전체를 한 번에 제어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단순하냐 하면 얘가 단순하겠죠. PM이 라인 한 개만 쭉 깔면 되니까요. TFT 한 개 깔면 되고. 근데 얘는 얘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스위칭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요, 요거를 요 각각에 대해서 TFT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도 얘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뭐 게이트 신호도 얘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한 개씩 제어하는 거고, 얘는 라인 전체를 구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CD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LCD 1등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예전에는 1등이 맞죠. 여기가 한국입니다. 여기 한국인데 2015년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1등이네요. 계속 1등인데 여기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예전에는 저희한테 뒤쳐졌었죠. 2015년만 해도. 근데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보다 생산량이 점유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저희는 9.7% 근데 중국 57.8%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대형 LCD 면적 캐파 및 YOY 증감률 추이 및 전망인데요. LCD 전세계 중대형 LCD 면적 캐파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증감률도 보면 계속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양이 전부 다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LCD는 모든 게 중국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OLED만 현재 한국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출하량입니다. OLED TV 출하량 추인데요. 17년도에 119만 대, 근데 2019년에 300만 대, 2020년 345만 대, 2022년도에 698만 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LCD가 보시는 것 같이 줄어들고 OLED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2020년도 연도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LCD 생산량은 줄고 OLED의 TV 영역은 점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OLED 출하량입니다. 또 보여주는 게 중국이 어느 정도 포션을 갖고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2021년도 여기 보시면 BOE 보이시죠? BOE가 캐파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생산량 대비 중국의 OLED 캐파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되면 역전되는 현상이 보이죠. LCD도 이미 역전됐는데 OLED도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2021년도에 역전되는 요 그래프가 한국이고요. 여기 중국입니다. 보시면 역전되고 한국은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고 중국은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 LED입니다. 마이크로 LED인데 마이크로 LED 생산 프로세스입니다. 요거 마이크로 LED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 웨이퍼 위에 LED를 만들고요. LED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전사라는 게 이렇게 이동해서요. 어떤 글라스든 플라스틱이든 옮겨서 여기에 RGB 각각 OLED를 한 개씩 붙이고 그 실리콘 기판에는 TFT 그 스위칭 역할을 하는 놈을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기판을 만드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어차피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지 만든 거를 특정 기판에 옮기는 거, 전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사하는 게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 600 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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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이 한 개의 사이즈 자체가 200 마이크로, 150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 이하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LED도 미니 LED 아니면 마이크로 LED 이렇게 구분됩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 이하는 마이크로 LED라고 그러는데요. 100 마이크로 이하짜리니까 상당히 작은 놈을 RGB로 이게 순차적으로 정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뭐 허들이라고 하면 허들이고요. 현재 요거를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이 잘 돼서 최근에는 뭐 시제품으로 LED TV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좀 비싸니까 좀 나중에 가면 이런 기술이 뭐 양산화가 잘 된다 그러면 좀 저렴한 가격에 TV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저희 뭐 시중에서 볼 수 있는 LED가 이런 형식으로 보이죠. 애들 장난감이라든지 프레쉬라든지 이런 게 보면 LED로 보이는데요. LED 보시면 화이트, RGB 이렇게 다 색깔별로 다 나옵니다. 이런 게 요 실리콘 기판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 기판에 있고 그걸 전사해서 LED TV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LCD 구조랑 마이크로 LED 구조랑 구분되는 게, LED 구조는 항상 말하지만 요 백라이트가 있는데요. 백라이트로도 백라이트도 예전에는 뭐 그 형광등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요 보시는 같이 LED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LED가 여기 측면에 들어가면 엣지형이고요. 그리고 직화형, 2번처럼 이렇게 요렇게 직화형 형태입니다. 요렇게 전체에 다 들어가면 직화형이고요. 좀 저렴하게 들어가면 띄엄띄엄 들어가는 LED가 있으면 보급형 직화형. 그러니까 이게 비싸겠죠.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고요. 같은 LED지만 이거는 뭐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화면에서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특정 영역에 계속 그 LED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마이크로 LED는 각각의 LED가 각각의 RGB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어째 보면 OLED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OLED는 유기물 자체가 발광하고 TFT 밑에 있고 위에 유기물을 얹어서 이게 빛을 발하는데, 마이크로 LED는 실리콘 기판에 요 TFT 스위칭 역할을 하는 놈이 있고요. 아니면 그 그 기판 자체에다 그 스위칭 역할을 하는 놈을 회로를 그리고 그 위에 요 실리콘 기판에서 만든 LED를 여기다 얹혀 가지고 RGB를 그 구동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자발광이죠. 자발광이고 사이즈도 작고 그럼 부피도 작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자발광이니까 색 명암도 좋고 완전 블랙도 가능하고요. 구조는 좋습니다. 구조는 좋은데 아직까지 시중에 잘 나오진 않죠. 그리고 미니 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가 있는데요. 사이즈로 보시는 게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겁니다. 요게 미니 LED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마이크로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마이크로 LED는 100 마이크로 이하를 마이크로 LED라 하고요. 그 미니 LED는 15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 뭐 미니 LED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미니 LED는 좀 사이즈가 크니까 좀 수리가 쉽다 정도, 그리고 두께도 두껍다, 그리고 구부린 강도도 좋지 않고 측면 사이는 100 마이크로 이상이고, 그리고 수리나 보수는 오래 걸리나 일단은 쉽다. 사이즈가 크니까 그 보수가 가능한 것 같고요. 마이크로 LED는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 뭐 구부릴 수도 있고, 두께도 10 마이크로 이하고 측면 사이 수 마이크로 이하고요. 그래서 수리가 어렵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그리고 방막 증척 공정이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LED TV 백라이트 유니트는 보시는 것 같이 LED가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 게 그 LED TV라 보시면 되고요. 미니 LED는 그 여기
LED 백라이트를 LED 이렇게 박아 놓은 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보다 더 촘촘한 게 보이고 작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컨턴 닷 이런 것도 있고 뭐 LCD 패널이 있는데, 결국은 미니 LED든 그럼 뭐 LCD든 그 다음에 LED TV든 QLED든 전부 다 이게 LED 뒤에 백라이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발광이 아니고 수광형입니다. LCD, OLED, 마이크로 LED 비교인데요. LCD, OLED, 마이크로 LED인데, LCD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같이 가장 큰 특징, 백라이트 유니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액정이 있고요. 액정이 온오프 역할을 해서 빛이 나오게 한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OLED는 자발광, 그 다음에 여기 발광체가 자기 자체에서 빛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얘가 유기물이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봉지층이 있습니다. 봉지층이 있고요. 마이크로 LED는 기판에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가 바로 올라가고요. 이게 뭐 바로 발광하는데, 얘는 무기물이라서 그 OLED처럼 봉지층 없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CD, OLED, 마이크로 LED의 가장 뭐 크게 비교하면 광원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봉지층이 있냐 없냐, 자발광이냐, 그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LCD, QLED입니다. QLED 솔직히 이 과정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요 QLED 때문에 한 건데요. 요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서, LED는 LED인데 이게 왜 LED인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LCD거든요. 결국은 LCD입니다. LCD인데 왜 LED를 붙여놨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본 과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LCD는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테고요. 보시는 것 같이 그 하이트 백라이트 유니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백라이트 광원이 있고, 그래서 뭐 리퀴드 크리스탈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RGB별로 색이 나와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퀀텀 닷을 가진 필름을 여기 붙이고 그걸 LED라고 표현하는데요. 백라이트 유니트, 블루 백라이트 유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닷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성을 더 좋게 한 거고요. 그 빛을 그대로 LCD 기판에 LCD의 리퀴드 크리스탈이랑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랑 그 리퀴드를 통해서 빛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블루 파장의 빛이 퀀텀 닷 필름을 통과하면 퀀텀 닷의 크기에 따라 빛의 파장이 변하여 순도 높은 색상이 출력됩니다. 이로 인해서 밝기 손실이 줄어들고 더 좋은 컬러 스펙트럼을 갖는 백라이트를 만들어지는데요. 컴퓨터 다 EF를 통과해 형성된 백색 빛은 백색 LED에서 나온 빛에 비해서 순백색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색 재현성을 향상시킨다. 결국은 LCD에 필름 한 개 더 들어간 거죠. 퀀텀 닷 필름이 더 들어가서 뭐 이런 특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CD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QLED라는 건요. LED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LED랑 완전히 다른 거죠. LED 백라이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LCD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 생각입니다. 퀀텀 닷 LCD, 그 다음에 여기 QLED를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퀀텀 닷 LCD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퀀텀 닷 OLED가 있고요. 퀀텀 닷 LED가 있습니다. OLED, 퀀텀 닷 LED 따로
명칭이 따로 있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QLED라는 걸 좀 이렇게 퀀텀.LCD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퀀텀.LCD는 블루 백라이트 요것에 컴퓨터 필름을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백라이트가 존재하는 거고요. 퀀텀 OLED는 블루 OLED, 그러니까 블루 OLED가 있고요. 거기서 블루가 광원이 나오고 그 위에 RG의 컨텐 닷이 놓여지고요. 그러므로서 블루가 레드, 그린으로 변화가 되고 블루는 그대로 오면서 RGB 컨텐 닷 OLED가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뭐 삼성에서 컨텐 닷 TV를 개발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컨텐 닷 LED는 컨텐 닷 자체가 컨텐 닷이 자발광으로 전압을 가하면 컨텐 닷 자체가 빛을 발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TV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 시중에 나온 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컨텐 닷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는요. 그래서 여기서 컨텐 닷 하는데 컨텐 닷이 무엇이냐 좀 알아보겠습니다. 컨텐 닷은 컨텐 닷 기본적으로 2에서 10나노 사이즈입니다. 2에서 10나노 사이즈고요. 초미세 결정이고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받을 시 빛을 내는 성질을 지닌 반도체 크기에 따라 빛을 비추거나 전류 흘려줄 때 다양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RGB 순으로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입자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 에너지 밴드갭 크기를 조절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컨텐 닷은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 색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이 사이즈가 크면 레드, 사이즈가 작으면 블루색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이즈가 2에서 10나노 사이즈고,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색이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이런 뭐 퀀텀 닷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뭐 정착되어 있으면 빛을 발하거나 전압을 가하면 요 빛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텐 닷 OLED와 하이트 OLED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컨텐 닷 OLED는 삼성에서 개발한 TV라 보시면 되고요. 하이트 OLED는 LG에서 만드는 TV의 구조입니다. 하이트 OLED는 흰색 OLED 광원의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색 OLED 사용으로 희도를 높일 수 있고요. LG 쪽에서 생산하고 있고 2013년도에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흰색 아까 그 컨텐 닷 OLED는 뭐 블루 청색 OLED 발광청인데 여기는 흰색 OLED 발광청을 사용했습니다. 흰색 발광청을 사용하고 있고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이게 RGB로 구분되고요. 하이트까지 나오는. 그래서 RGB 하이트 이렇게 해서 삼성에서 하이트 OLED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컨텐 닷은 삼성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청색 OLED 발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색 OLED 사용으로 짧은 수명을 해결이 관건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하고 있고 생산 기술의 안정성과 수율이 극복 과제고 2021년도 이후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색 OLED가 뭐 여기 흰색이랑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청색이 RG의 컨텐 닷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RG와 색 재현성을 높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 필터보다는 컨텐 닷이 좋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NED입니다. 요새 뭐 이게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건데요. 삼성에서 하이트 그러니까 퀀텀 닷 OLED도 개발하고 있지만 QNED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퀀텀 닷 나노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지라갈륨 기반의 나노로드라는 가늘고 길쭉한 LED인데
실제로 사이즈가 1마이크로미터 작은 100나노 단위입니다. 이걸 픽셀 하나당 수십 개씩 집어넣어서 발광하게 하고 그 청색빛을 그냥 통과시키던 컨턴 닷으로 적색이나 녹색으로 변환하든 해서 RGB 픽셀을 구현하는 게 QNED가 됩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LG에서 만든 화이트 OLED, 그러니까 흰색 발광원에 컬러 필터를 쓴 거, 그게 LG 화이트 OLED고요. 삼성 컨턴 닷은 파란색 OLED 발광원에 컨턴 닷 RG를 써서 RGB를 구현한 게 그 컨텀 닷 QD OLE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QNED, 즉 요 파란색 OLED 발광원을 파란색 나노 LED 발광으로 바꾼 게 요 QNED입니다. 그 컨턴 닷 나노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결국은 요 발광원이 달라진 거고요. 다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노 LED 자발광을 발광으로 썼다는 거, 그 다음 컨턴 닷 컬러 필터를 적용했다는 거. 무기물이라 수명 제한이 없습니다. 번인 현상이 적음. OLED 단점인 번인 현상을 잡겠다는 의도겠죠. QNED 보시면 실리콘 기판이 이렇게 실리콘 기판이든 사파이어 기판에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5마이크로 상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둥처럼 보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로드, 지라 갈륨 기둥인데, 요 하나가 빛을 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전기를 가하면 요거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만드는 순서인데요. 기판에, 사파이어 기판에 N형 지라 갈륨과 P형이 올리고 중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에 어떤 특정적인 어떤 물질을 올리고 기둥처럼 형성을 하고요. 이 기둥을 다 떼어내 가지고 하나하나 이 그 회로기판에 나열하게 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놈을 하나하나 다 배열시키고 거기다 전기를 가하며 이 자체에서 빛이 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보시면 요 위치에, 그러니까 전극과 전극 사이에 이 구조물을, 로드를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렬로 일정하게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배치되어 있는 놈들이 불량이 없고 제대로 다 발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률적인 특성 제어가 되거든요. 어떤 놈은 밝고 어떤 놈은 덜 밝고 이러면 제어가 안 되겠죠.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 그래서 SDC 컨텀 닷 OLED와 QNED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투자 증권에서 나온 건데, 컨텀 닷 페이스 1이 있고요. 컨텀 닷 페이스 2, 3이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컨텀 닷 OLED는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19년 4Q까지 3Q 8G LCD 팹9 가동 중단하고 여기다가 설비 투자한다고 돼 있죠. 19년 4월 8G 컨텀 닷 OLED 설비 투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4Q에 시범 가동하고, 그래서 21년도에 컨텀 닷 OLED TV 제품을 출시하는데, 여기서 잘 되면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요 시기랑 보시면 21년도, 22년도 요 시기, 요게 어떤 거냐면 QNED 투자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20년 4Q에 8G LCD 가동 중단하고 컨텐츠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 투자를 했어요. 여기에. 근데 21년도, 22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에 양산 가동 예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컨텐츠 OLED 투자를 할지, 아니면 컨텐츠 QNED, 요놈 QNED를 투자할지,
여기서 잘 봐야 되겠죠. 21년도에 어느 쪽을 투자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컨텐츠.OLED로 갈지 QNED로 갈지. 제가 봤을 때는 QNED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증강 현실을 보여주는 AR, 증강 현실 AR 글라스가 요새 대세로 개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요 글라스 안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보여주게 하는 게 AR인데요. 현실과 가상 여기서 보여주는 정보를 매칭시켜서 저희가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뭐 애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글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증강 현실은 이게 뭐 내비게이션인데 실제 뭐 이렇게 실제 화면에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그 생활 화면에다가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게 요 안경에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R이고요. 여기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게 그 하청업체 쪽, 그러니까 협력업체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퀄컴에서도 AR 관련된 그 구동회로 쪽을 생산하고 있다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R을 이용한 어떤 앱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뭐 선도 기업이나 애플이나 삼성에서 그런 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런 시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TV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겠죠. 정보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쪽에서 정보를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훨씬 더 편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맨에서 보는 것도 이런처럼 홀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면 TV로 평면에서 TV를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로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홀로그램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줄 수도 있고. 이번 과정에서는 디스플레이 종류 및 구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광원의 유무, 광원의 종류, 자발광 연무, 그리고 유기물, 무기물 발광 소자, LED, 마이크로 LED, 컨턴닷을 이용한 컨턴닷 LCD, QLED라고 판매되고 있는 컨텀닷 LCD가 있고요. 컨텀닷 OLED, QNED,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AR용 디스플레이, 그 다음 홀로그램입니다. 시청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